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성혜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옥중에서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상태인지 참 궁금한데요. 일단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, 그죠? 예, 맞습니다. 일단 어떻게 바뀐 건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. 네.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진술을 먼저 한 곳 검찰이었습니다. 이번 달 초에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요. 쌍방울 그룹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이 지사에 2차례 보고했다. 이런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. 지난 18일 재판부가 입장이 미세하게 바뀐 것으로 들었다고 물었고요. 변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을 요청한 건 맞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. 이 전 부지사 역시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는데요. 그런데 같은 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민주당에 탄원서를 보냅니다. 검찰이 협박을 해서 이 전 부지사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전 부지사 역시 사흘 뒤에 옥중 서신을 통해서요. 이 지사에게 방북 요청이나 비용 대납을 보고한 적 없다고 반박하는데요. 다만 김 전 회장에게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큰 비중을 두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이 법정에서 먼저 진술 번복을 언급한 변호인 해임 논란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. 미묘하게 계속 조금씩 바뀌는데 일단요.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갑자기 나선 계기는 뭐예요? 제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고 있는 또 다른 변호인에게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. 더 이상 협박에 가까운 검찰 조사와 여기에 우호적인 변호인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. 지금 현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도 둘로 나뉘는데요.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진술 번복이 있었다고 인정한 변호인, 그리고 배우자와 계속 소통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변호인단입니다. 배우자 측과 소통하는 변호인단은요, 검찰의 우호적인 변론을 하는 걸 배우자가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생각일 텐데 네, 민주당도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. 네. 본인은 지금 어떤 전략입니까, 그럼? 지금 이 전 부지사 입장을 한번 보면요. 지난해 9월 구속 수감된 뒤에 모든 혐의 일관되게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?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에서 대북 송금 모의 사실 인정하면서요. 본인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걸로 보입니다. 검찰이 확보한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책임자가 이재명 당시 지사가 되는 대신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의 최종 결제자가 아니라 중간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. 그게 맞다면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지금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 되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전 부지사 배우자 측에 물어봤는데요. 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본인 정치범 아니냐, 이 정치범 재판인 만큼 떳떳하게 임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민주당에 낸 탄원서에도요. 민주당원이라는 사실, 그리고 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강조했는데요. 최근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면회를 신청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. 이 사법적 고려보다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적 기반이죠. 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또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 보다 더 중점을 둔 행보로 풀이됩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요.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접견을 신청했는데 줄줄이 거부당하고 있어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? 네, 제가 수사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별다른 접견 금지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. 네. 가능성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. 이 전 부지사 본인이 거부했거나 교정당국에서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. 결국 이 전 부지사 본인이 이 진술 번복 논란을 비롯해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법정에서 정확한 입장을 내놔야 할 걸로 보입니다. 네, 계속 좀 봐야겠군요.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